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2020년 1, 2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이라는 문제고요.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냐?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이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소방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거죠. 네, 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 네, 이거는 가능하고요.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은 2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4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이 아닌 2년이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등록 말고도 법인에 따라 결격 사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피성년 후견인이 법인의 대표면 안 됩니다. 등록이 되지 않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법인의 대표면 되지 않고, 만약 피성년 후견인이 법인의 임원이면 그거는 등록이 되긴 합니다. 대표가라는 것과 임원, 대표는 되지 않고 임원은 된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27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며칠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만약에 퇴직하거나 해임하고 나서는 30일 동안은 대리자가 또는 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반드시 그 대리인이나 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반드시 다시 재선임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닌 것은 묻고 있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방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정답이죠. 자,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여러분도 단어의 어감을 알겠지만 소방안전관리자는 만들어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공사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하죠. 업자가 하는 것이지,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사되고 마무리된 것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소방훈련 및 교육. 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4번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교육.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련된 건데요.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고요. 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소방대장이 하는 겁니다. 소방대장이라 하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소방대장이 한다는 거. 즉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근데 그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소방대장의 업무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경보설비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우선은 경보설비가 뭘까? 경보설비. 경보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알리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소방경보 설비라고 하면 보통 화재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소방경보 설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기를 보면 1번 통합감시시설, 네, 경보하는 설비가 맞습니다. 보기 2번 가스 누설 경보기, 경보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4번 비상 콘센트 설비,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는 아니고요. 우선 보기 4번부터 보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4번 자동 화재 속보 설비, 빠르게 알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화재 속보 설비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경보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방 활동 설비가 됩니다. 소방 활동 설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쉽게 기억하기 쉬울 건데, 콘센트가 무엇이죠? 콘센트? 우리가 쓴 콘센트? 콘센트는 이제 코드를 보통 꼽는 것을 콘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전기를 이어주는 역할, 공급하는 역할을 콘센트라고 하는데, 이제 전자기구에,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것은 아니죠. 알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소방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 콘센트 설비는 경보 설비가 아닌 소방 활동 설비라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콘센트가 알릴 기능이 없다고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 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이라는 문제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조치를 따르지 않았대요. 그런 경우에 나오는 벌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태까지 나왔던 벌칙 중에는 작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문제에 많이 나오는 벌칙들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갔을 때의 경우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방하라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지키지 말라고 했던 부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어겼을 경우에 벌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00만원의 벌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등록권자는? 이라는 문제고요. 자, 소방시설을 등록을 해줘야겠죠. 아까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등록 결격 사유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등록을 해주는 사람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등록해주는 사람은 우선 결론은 시도지사고요. 또 선생님들 이런 류의 문제 나오면 조금 배제해야 되는 보기들을 가르쳐주죠. 보통 소방 설비 기사에서는 이제 등록을 해주거나 뭔가를 할 때는 국무총리와 이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을 모르겠다 하면 국무총리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빼놓고 소방서장과 시도지사에서 이제 고민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등록권자는 시도지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소방관계법규 2020년 1, 2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